안녕하세요. 보로티 오정인 사무장입니다. 오늘은 압박골절 진단되신 분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놓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찍게 됐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압박골절 되신 분들은 쉽게 말해서 내가 개인보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배상책임보험 뭐 교통사고라든지 산재 아니면 뭐 길 가다가 보도블럭 튀어나온 거에 잘못 걸려서 넘어졌다든지 아니면 어디 뭐 시설물에서 그 시설물의 잘못으로 내가 넘어져서 다쳤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압박골절이 진단되신 경우에는 생각보다 일반 골절 되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 금액이 있으니까 요거 놓치지 마시라고 찍는 거고요. 물론 압박골절 추체가 이렇게 있는데 추체가 일부 찌그러진 부분이 압박골절인데 그 추체 뒤쪽에 이렇게 붙어있는 횡독이라는 뭐 날개뼈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부러진 거는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. 개인보험 같은 경우는요. 물론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 횡독이 골절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에 곧 찍게 될 영상에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횡독이 골절은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. 일단 이걸로 이제 얼마나 받는데 호들갑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압박골절이 되면 기본적으로 뭐 내가 가입한 보험이 일반상해 후유장애가 3억이 가입되어 있다 그러면 3억이면 4,500만 원 아니면 압박률이 더 세다 그러면 그러니까 4,500만 원, 9천만 원, 뭐 1억 5천까지 이렇게 금액이 확 올라가요. 이렇게 금액이 내가 뭐 1억만 가입해 있어도 보험이 한 개밖에 없어요. 근데 거기 1억이 가입돼 있다 그러면은 뭐 1,500만 원, 3천만 원,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엄청 큰 금액이에요. 이거에 저는 10억이 가입돼 있습니다. 그럼 저 같은 경우는 1억 5천 아니 3억 최대한 많이 다쳤을 때는 5억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. 그리고 뭐 장애 측정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쿱스앵글 방식이 대표적인 거고 뭐 국소음환과 그리고 산재라든지 교통사고는 압박률을 또 측정을 해요. 또 그 안에서도 또 측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. 이것까지 설명드릴 수는 없고 측정하는 방식이 다른데 어쨌든 얼마나 무너졌느냐 혹은 얼마나 무너져서 이 각도가 변형이 되느냐 이걸 보통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굳이 뭐 전문가를 선임을 안 하셔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. 압박골절 돼가지고 수술하신 분들, 유압술 하신 분들 뭐 척추체를 몇 마디 유압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여기서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수술하신 분들 주의 영상 요 전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. 제 채널에 있습니다. 그걸 보시면 되고요. 그걸 보고 내가 어떻게 판단하시면 됩니다. 지금 말씀드리는 건 수술 안 한 경우 시멘트 성형술도 단순 시술이기 때문에 그것도 수술 안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됩니다. 금액은 일단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. 금액이 크네 라고 생각하시겠죠. 그 다음에 측정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자세한 측정 방식까지는 오늘 영상에서는 패스를 하기로 하고요. 수술 안 한 경우에서는 보통 기형장애라고 해서 압박률을 따진다든지 그러니까 압박률은 얼마나 몇 프로가 무너졌느냐 이걸 계산하는 거고요. 여기서 장애평가 방식은 기형장애가 보통 일반적이긴 한데 단순하게 얘기 드리자면 골밀도 검사를 해서 그 결과지에 따라서 보험사는 분명히 삭감을 엄청나게 할 겁니다. 생각보다 많이. 근데 사실 골밀도에 대한 다툼은 저도 보험사랑 많이 싸우고 있는 부분이 골밀도 검사를 했을 때 그 결과지에 따라서 보험사는 삭감을 하려고 할 것이고 척추체가 일자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원래 휜 각도를 또 무리하게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. 척추체는 이 휜 각도가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? 사람은 체형이 다 다르니까 원래 많이 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쭉 일자로 펴져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걸 이제 생리적 만곡이라고 하는데 원래 휜 거를 빼는 건 맞긴 맞는데 이 콥스앵글 방식이라는 거는 원래 휜 각도를 빼서 고려를 해서 기형 각도 측정하는 방식인데 보험사는 최근에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콥스앵글을 재고 그 다음에 또 원래 휜 각도 즉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뭐 사람마다 요추 몇 번, 뭐 천추 몇 번에 따라서 뭐 경추, 요추에 따라서 원래 휜 각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. 그걸 또 한 번 뺀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중으로 빼가지고 보험사는 더 안 주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. 이중으로 뺀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 보험사는 제가 주장해도 그게 뭔 말인지는 알아요. 근데 그거를
알면서도 우리는 규정상 어쩔 수 없다. 규정이 뭔데요? 보험사는 공밀도 가지고도 많이 빼려고 하고 이 측정 방식에 따라서도 어떻게든 많이 빼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 극소수의 정말 작은 극소수의 보험사에서는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 맞다, 2번 빼는 게 맞다 인정하고 2번 안 빼는 보험사도 있는데 대부분의 보험사는 그런 방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. 물론 개정 전 약관, 즉 2018년 이전 약관들은 이 콥스 앵글로 재지 않아도 되는 약관이에요. 뭐냐면 약관에 어떤 방식으로 기형 각도를 측정해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환자한테 제일 유리한 방식이거든요. 국소망각이라는 방식으로 재도 주장할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개정된 약관들은 이 콥스 앵글이라는 방식으로 딱 명시가 돼 있어요. 그리고 압박률도 몇 프로 이상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점점 이 약관 자체가 피보험한테 불리하게 이제 작성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안에서도 보험사에서는 또 생리적 만곡이라는 걸 또 대입을 해서 또 빼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. 사실 굳이 내가 사람 안 쓰고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.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보험사에서 주장하면 그렇구나 라고 알고 대처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개정된 약관에 이런 게 있었고 개정 후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보험사에서는 생리적 만곡이라는 걸 빼려고 하고 또 의료자문이라는 걸 또 무조건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의료자문 가면 보험사 유리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렇게 주장을 해요. 아니 당신들이 의료자문 가고 싶다고 하지만 주치 의견부터 들어보자라고 해서 그럼 주치한테 가서 아니면 장애 평가하는 의사한테 같이 가서 보험사 직원, 간호사 다 나와라 같이 재보자 라고 하면 그걸 또 거부를 해요. 웃긴 얘기예요. 어쨌든 이 기형 각도를 재매 있어서 기준점이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각도가 확 바뀐단 말이에요. 이 각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준점 이렇게 점점 퍼져서 기준점을 조금만 잘못 잡아도 기형 각도가 확 바뀐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서 재자. 그러면은 당신들도 불만이 없을 것이고 우리도 불만이 없을 것 아니냐 라고 해서 같이 가자고 하면 안 갑니다. 재면 자기네들한테 불리하거든요. 의료자문의한테 맡기면 기준점 자기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쓰고 뭐 자기네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의료자문으로 어떻게든 빼려고 하는 것이고 주치를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. 아무튼 금액은 뭐 15%, 30%, 50% 이렇게 구간별로 있고 여기서 또 고밀도라는 부분이 또 개입이 될 것이고 왜냐하면 상위 기여도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. 상위가 이 골절이됨에 있어서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요거를 퍼센티지로 나타내 주는 건데요. 요런 기여도 관련돼서 또 깔려고 할 것이고 각도에 대해서도 또 삭감하려고 할 것이고 그래도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. 청구를 하면 조사자, 서베이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사고 전 영상을 어떻게든 찾으려고 할 거예요. 환자분은 당당하니까 사고 전에는 골절이 없었으니까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걸 또 보험사에서는 어떻게든 뭐 얘기를 안 해도 찾아낼 겁니다. 과거에 지급한 이력, 병원들 뭐 그런 분 다 찾아내서 어떻게든 과거에 촬영한 거랑 비교를 해서 어떻게든 삭감을 하려고 할 겁니다. 그래서 사고 전 영상을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. 보험사에서는. 그게 없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생리적 만곡을 또 까야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또 접근하는 보험사도 있어요.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어떻게든 개발을 해서 안 주려고 하는 게 보험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입 금액이 10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제가 한 7년 전인가 5년 전에 이제 회식을 하고 빙판길에서 한번 뒤로 넘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 아프고 막 눈물 쏙 빼고 막 떼굴떼굴 굴렀는데 통증이 있으면서도 제가 잠깐 미소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. 골절되면 최소 1억 5천?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병원을 갔는데 정상이 나와서 좀 아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만큼 이게 아프면서도 그 사이에서도 돈이 좀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. 그만큼 중요한 진단명이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고요. 그러면 뭐 일반 상해 사고는 그렇게 한다고 쳐도 그러면은 산재 사고나 교통사고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건데 이거는 사실 정해진 금액이 없어요. 압박률이라고 했잖아요. 그리고 산재하고 교통사고 또 압박률 재는 방식이 약간 틀립니다. 비슷하게 압박률이라는 기준점은 같은데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뭐 소득, 뭐 장애 기간, 뭐 압박률, 뭐 입원 기간 뭐 여러 가지
또 과실도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금액이 크다는 거, 그 부분은 일반적인 골절보다는 훨씬 크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. 어찌됐든 이 진단명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작은 보험에도 하나 있으면 보상이 꽤 크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명절 때나 친척분들 만났을 때 저번에 허리 다쳤다고 하지 않았어? 근데 허리가 일반 사람들은 디스크인지 압박골절인지 잘 모르고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물어보셔가지고 여기 뼈 부러졌잖아 하면 무조건 진단서 떼셔가지고 알아보시라는 거. 물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야 좋죠. 그러나 어찌됐든 그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, 요거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어서 영상 찍어봅니다.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은 학교에서 다쳤을 때 학교안전공제 보상받는 방법인데요. 학부모라면 누구나 시청하셔야 되는 영상인데 최근에 저희가 순수 사례라든지 그리고 조금 바뀐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추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궁금하신 점 있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